소시에테 제네럴 증권발 무더기 한가 사태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독 당국은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차액 결제 거래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CFD가 대체 뭔지 그리고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FD는 투자 상품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을 결제하는 장외 파생 상품입니다. 레버리지가 최대 2.5배인 고위험 금융 상품이지만 그만큼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몇 가지 부수적인 효과도 있어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장외 파생 상품이라는 무서운 이름이 붙어 있지만 현물을 사고 팔면서 시세 차익을 챙긴다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CFD에서는 소비자가 주문을 넣으면 증권사가 주식을 매입해서 보유하고 소비자는 청산할 때에 차익만 결제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구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밌는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제일 구미가 당기고 덕분에 마케팅에도 많이 활용된 부분이 절세 효과입니다. 직접 주식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10억 원 넘게 한 종목에 투자해도 대주주가 되지 않아서 양도세 비과세 효과가 있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적용되지 않고 주식 배당 소득세도 내지 않습니다. 해외 주식은 22%가 아니라 11%를 적용받습니다. 레버리지 효과도 최대 2.5배나 됩니다. 종목에 따라 증거금 40%만 있어도 주문을 넣을 수 있거든요. 가령 7만원짜리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 산다고 할 경우 현물 시장에선 7만원을 지불하고 주식을 사야 하지만 28,000원만 있어도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투자한 효과를 누릴 수 있죠. 게다가 실제 현물을 직접 주고받는 게 아니라 양방향 거래도 가능합니다. 숏 포지션으로 진입해서 공매도와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죠. 신용대주와 달리 만기도 없고 주식도 보유하지 않으니 더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름답게만 보이는 계약이지만 실제 활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고위험 상품이라 개인 전문 투자자가 아니면 투자할 수 없습니다. 요건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지만 여전히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라 전문직을 비롯한 자산가들이 주로 애용했습니다. 특히 위험이 아주 살벌합니다.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는 얘기는 손실도 크다는 얘기고 종가 기준으로 평가 금액이 유지 증거금 아래로 내려가면 마진콜을 받습니다. 이때 납부 시한까지 추가 증거금을 안 내면 반대 매매 주문이 들어갑니다. 장중에도 평가 금액이 위탁 증거금의 60%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전량 반대 매매를 진행해버리니까 즉시 손실이 확정돼 버립니다. 시장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검은머리 외국인 문제입니다. 위에서는 간단하게 증권사라고 설명하긴 했지만 몇 쿠션을 거쳐 도달하는 곳은 바로 외국계 증권사입니다. 때문에 CFD 투자자가 매수하는 종목은 외국인 수급이 늘어나는 것 같은 착시 효과가 발생하죠. 금융당국의 시선이 닿는 곳 밖을 거쳐서 거래가 이루어지니 감시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기도 어렵습니다. 덕분에 자그마치 3년에 걸쳐 꾸준히 사람과 돈을 모아 주가를 펌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번 사태로 화들짝 놀란 감독당국은 그동안 사실상 방치됐던 CFD 관련 규제를 다시금 선보기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전문 투자자 자격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관련 거래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돈 있는 사람을 마구 끌어들여서 CFD 시장에 던져놓고 수수료만 챙기는 증권사의 영업 방식에 제동을 거는 겁니다. 전문 투자자 요건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대신에 처음에 신청할 때 대면 또는 영상통화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뭘 알고 결정한 건지 꼭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이번 사건에선 본인이 개인 전문 투자자로 등록된 줄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했다고 하죠. 더불어 증권사는 2년마다 반드시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장외 파생 상품 거래를 하기 위한 요건이 추가됩니다.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 경험을 증명해야 하죠. 이제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을 최근 5년 내 1년 이상의 월말 평균 잔고 3억 원 이상을 보유해야 비로소 CFD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CFD 거래 현황도 낱낱이 공시됩니다. 신용융자 수급이 공개되는 것처럼 CFD도 전체 및 개별 종목별 CFD 잔고 등을 공시하게 되고 레버리지 자금이 얼마나 유입됐는지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투자자 유형도 표기됩니다. 증권사는 이제 CFD로 재미만 볼 수는 없게 됐습니다.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시켜서 한도를 관리하도록 하고 CFD 취급 관련 모범 규준이란 걸 만들어서 아무 종목이나 CFD로 거래할 수는 없게 됩니다. 더불어 숏 포지션을 잡은 CFD 매도자는 공매도 투자자와 똑같이 잔고 보고 의무와 유상증자 참여 제한을 적용할 수 있게 자본시장법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독 당국이 뒷북을 치고 있다는 핀잔을 듣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확실히 대응에는 나섰습니다. 규제 틈새에서 성업한 상품이 규제에 꽉 붙들리게 됐으니 CFD가 다시 빛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네요. 시장 위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